네, 2017 화제 미래영상 베스트 5입니다. 2017년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런 미래의 그런 영상들, 화제 영상들을 모아 본 건가요? 네, 2017년 동안 있었던 영상들 중에서요.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고 인기가 많았던 것들을 한번 이제 연말이니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 과연 어떤 영상들이 준비가 됐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네, 5위는 해초로 만든 먹을 수 있는 물병 5호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친환경 물병이 되겠어요. 이게 스키핑 락스 랩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되겠고요.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 플라스틱 대신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건데 그 액체를 어떻게 담냐면은 해초로 만든 투명 막이에요. 해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먹을 수가 있어서 소화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근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물만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뭐 탄산음료도 넣을 수 있고 뭐 술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해초를 이용하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플라스틱보다도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홍보를 해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보니까 사실 뭐 집에서도 쉽게 좀 만들 수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해초로 투명 이 물병을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제조 비용을 낮춰서 제조를 하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가 되겠죠. 네, 일단 뭐 플라스틱 이 병이 너무도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또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다만 이게 실용화가 될까 상용화가 될까가 이제 문제예요. 네. 뭐 어떻게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것 같고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한번 먹으면은 이제 다 먹어야지 잠글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들이 좀 있나요? 그 해결할 방법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재미난 아이디어지만 과연 될까라는 생각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조회수 높게 공유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높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초가 차세대의 이 컨테이너로서의 역할로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또 있나요? 네, 이보웨어라는 곳에서는 아예 물컵 같은 것을 해초로 만들거나 물컵도 먹는 거네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고 씹어 먹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또 맛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미네랄까지 들어있더라고 해요. 건강에도 좋은. 네, 그리고 우리 샌드위치를 쌓는 그 플라스틱이라 종이청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네, 해초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플라스틱의 그 실용성을 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정 분야에서는 일부 대체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해초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씩이라도 지금 상용화가 조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용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화제가 되어 있기까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실용성 문제는 계속 해결을 해야겠지만 플라스틱이 우리보다 오래 살잖아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재밌게 본 것이, 이게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제조국가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 쪽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랐던 거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이런 해초뿐만이 아니라 포장지가 없는 샵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져가면은 거기에서 뭐 쌀이라든지 과일 같은 걸 사서 오게 되는데 포장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워낙에 요즘 뭐 친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이슈가 맞춰져서 또 기업들이 많이 또 개발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되면 정말 상용화가 되면 큰 또 파장이 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잘 되면 대박 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보완돼야 될 그런 사항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만 보완이 된다면 환경 보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5번째 5위 살펴봤고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정말로 남녀노소 분들에게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3D 프린터를 만난 제빵사 디나라 카스코 씨의 화려한 디저트 케이크들의 영상들입니다. 이 디나라 카스코라는 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신데요. 건축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제빵을 하실 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셔가지고 전에 없던 아주 화려한 모양의 디저트들을 만들어서 화제를 모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체리 모양인데 정말 체리같이 생겼죠. 네. 좀 먹을 수 있는 거죠. 다 먹을 수 있는 케이크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3D 프린터로 그 틀을 뽑아내고 그 틀 안에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몰드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자신만의 장르로 케이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보여요. 좀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뻐서 네. 저걸 먹겠냐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손대기 아까운 그런 케이크인 것 같고, 네. 저게 어떻게 3D 프린터로 먹는 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너무 틀만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안에 거는 어떻게 만들고 다 빵으로 한 거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뭐 3D 프린터로 음식도 뽑는다 한 얘기 3, 4년 전부터 나왔지만 실용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뭐 피자를 그러니까 뽑아내고 디자인만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소비를 할 때는 실용성만 생각하지 않아요. 맛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 신경 쓰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저 영상이 화제가 됐던 것은 3D 프린터, 저걸 음식 어떻게 뽑아? 라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아니, 그럼 거기다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특히 더 신기한 거는 이게 건축가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파티셰가 돼서 이렇게 음식을 한다는 게 케이크를 만든다는 게 너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직업인데 사실. 그렇죠. 뭐든 배워두게 되면은 어디다 써먹는 건데 사실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엔 짬뽕혁명이죠. 이것저것 융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섞는가 이 부분이 미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늘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3D 프린터 뜬다고 해서 3D 프린터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이용했을 때 더욱 다양한 가치 그리고 즐겁게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이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가치에 한정짓지 않고 또 다른 걸 또 배워서 또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교훈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케이크들을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도 인공지능 소식들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았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딥마인드사에서 진행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저게 그냥 화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실제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저렇게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저 아바타가요. 지금 스스로 장애물에 부딪혀 가면서 어떻게 장애물을 넘는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거고요. 더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역시나 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였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또 화제를 모았고요.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은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야, 또 재밌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호응을 보여주셨던 영상이에요. 네,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균형을 잡고 가고 한번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된 그 또 장애물도 넘고 상당히 똑똑하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네, 저기에 쓰임 방식이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만 강화 학습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지에 최단 시간 도달했을 때 더욱 큰 보상을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을 해두면은 자기가 더욱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기계도 그게 가능하나요? 네, 그게 가능한 방식 바로 강화 학습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이 유효하게 먹힌 거고요. 저 영상이 나온 이후로 비슷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바타가 스스로 지형을 파악해서 뭐 얼음길이라든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연구라든지 인공지능의 두 가지 캐릭터가 한 사람은 볼을 차고 한 사람은 골키퍼가 돼가지고 스스로 누군가는 이제 공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인공지능은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서로 학습을 해가면서 성장을 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스포츠도 로봇이 하는 스포츠 앉아서 TV로 볼 것 같아요. 뭐 재밌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쓰일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하지만 사람과 경기를 하다가 스스로 알파고 학습을 하게 바둑처럼. 되면서 네. 그거 더욱더 어렵겠네요. 똑똑해지는 그런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로봇을 만들 때 네. 로봇이 걷거나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그때 두뇌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의 인공지능을 넣으면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스스로 균형 잡는 방법을 학습해 간다든지 장애물 피하는 걸 스스로 학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아요. 뭐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뭐 교육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 뭐 인간이 또 로봇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 네. 역기능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신기한 면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워낙에 발전이 커가지고 올해는 뭐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정말 이야기가 많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위 살펴봤습니다. 3위는 이제 미래에 과연 로봇이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미래 어떤 모습이 될지 또 기대를 가져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실시간 통역 기능이 추가된 이어폰 대시 프로를 또 보여드릴게요. 올해 나왔던 영상들 많습니다만, 저렇게 통번역 기능이 되는 무선 이어폰들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출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나왔나요? 저 제품 브레이기사에서 만든 무선 이어폰인데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저 영상이 공개된 게 5월이에요. 그러니까 올 초쯤에 공개가 돼가지고 가장 최초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큰 조회수를 끌었던 제품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글에서도 만들고 네이버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미 구글에서도 픽셀버즈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죠. 근데 대단한 기술은 아닌 게요. 사실 우리 번역기가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거기에 마이크 성능이 달린 블루투스 이어폰과 연동이 됐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저 회사의 제품이 가장 먼저 그걸 시도해가지고 조회수 측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헤드폰 기능, 네. 이어폰 기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번역 기능, 스마트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된 거네요. 네. 번역기랑 이제 연동만 시켜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 10월에 출시된 게 40개국 언어를 번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의 팝하고 이제 내년에 이어폰 형태로 된 제품 마스라는 이어폰이 출시가 되거든요. 네. 통번역 기능이 들어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나중에 스마트폰을 사거나 했을 때 이어폰은 자연스럽게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평창올림픽 열리잖아요. 또 네. 2월에. 거기에서도 이제 29개국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통역사가 필요 없겠네요. 통역사 이게 필요할 텐데 아마 간단한 네. 회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아직은 좀 때문에요. 딥러닝이 좀 필요하군요. 네. 네. 뭐 역까지 얼마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대화 정도 네. 가능한 수준. 그래서 네.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인공지능 번역기를 쓸 때는
이런 정도는 인공지능이 번역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네.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만 또 인공지능 번역기도 잘 쓸 수 백지 상태면 안 있다는 부분.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백지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막 얘기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2위 살펴봤습니다. 1위 공개해드립니다. 네, 1위는 아무래도 가장 거대한 거 가져왔습니다. 로켓 재활용 방식을 도입한 스페이스 X사.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크기도 거대한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로켓이 발사 다시 후에 하네요? 다시 수직 네. 착륙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너무나 일상적으로 가능해졌거든요. 테슬라의 대표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사 우주항공회사가 되겠고요. 저렇게 수직 착륙을 다시 하는 이유는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한 번 쓰고 저걸 버리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발사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 번만 재활용이 되나요? 네, 2번 이상은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 18번째 스페이스 X사에서 로켓을 발사했고요. 재활용된 로켓만 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켓을 재활용하게 되면서 우주 산업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주 산업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큰 부분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발사하고 그게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게 다시 착륙을 해서 한 번 더 쓰이고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로켓까지 개발을 하는 이유는 스페이스 X사의 목표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앨런 때문에 머스크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10년 안에 그 계획을 실행시킨다고 하고요. 네. 또 민간인 우주여행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 내년에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가오니까 2019년으로 슬쩍들 미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스페이스 X사라든지 블루 오리진 아니면 버진 갤럭틱, 보잉사 그런 곳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또 2019년으로 미뤘어요. 그래도 민간인 우주여행 지금 보신 것처럼 비용을 낮추고 계속 그런 진행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에 한번 우주 한번 가봤으면 그러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저게 이제 투자 비용, 어쨌든 발사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를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하면 또 더 좋은 또 기기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감 가져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2017년 정리를 해보자면 2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요. 인공지능. 일단 인공지능이었고 네. 후반에 이제 가상화폐 붐이었죠. 그렇죠. 네, 가상화폐는 사실 미래라기보다는 투기의 성향이 너무나 그래요. 강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두 키워드가 가장 강세를 보였던 한 해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연장이나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에 지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도 아마 우리 생활에 그렇게 와닿는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산업들을 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피로감 느끼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나오는 기회들만 포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것들만 좀 보고. 네. 네. 일단 뭐 메가 트렌드인 것은 뭐 그거는 틀림없는 맞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해 주셨던 4차 산업혁명, 또 가상화폐, 인공지능 이 3가지는 뭐 다 내년에도 우리들이 또 가져가야 될 그 키워드가 쭉 될 것 이어집니다.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황춘원 대표와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세상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래의 또 좋은 아이디어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